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머리 자르셨네요. 네, 머리 잘랐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보기 좋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편안한 좀 주말을 보내게 해줬던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혼조돼서 나오고 시장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나쁘고 나쁜 것도 나쁘고 그런 식으로 좀 인식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은 여전히 강력하게 나왔는데 다만 서비스업 쪽에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서비스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보였고 금리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시장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2.13, S&P 500이 2.28, 나스닥 2.58, 러셀 2000 2.2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4.67%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수익률 YTD 기준으로 보시면 뭐 다우나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대체로 한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YTD 기준으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 시장에서도 뭐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오고 난 이후로도 지금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는 그러면 금요일 날도 올랐겠네요. 예, 마이크로는 한 3.77%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4.2%, 브로드컴 한 6%, 그리고 AMD 2.6% 이렇게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일제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다우가 뭐 가장 선방했고 그죠.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빠진 섹터가 사실 반도체 지수. 예. 네. 나스닥이 한 35% 정도 빠졌다면 필반 지수는 거의 뭐 39%, 40% 가까이 빠지고 한때 지수 자체가 거의 45%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S&P 500 전업종 전부 플러스 났네요. 예, 지난 금요일에 11개 전업종 모두 네.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소재 섹터 같은 경우 3.4%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IT 섹터라든지 3%대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 뭐 자유소비재나 금융, 산업재, 필수소비재, 뭐 부동산, 유틸리티 대체로 2%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YTD 쪽으로 보시면은 뭐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 소재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자유소비재나 산업재, 부동산 이쪽 섹터들도 YTD 기준 한 2%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모양이 아주 좋고요. 이 정도 급반등을 했으면 국채금리는 좀 빠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 금요일 날에 금리가 크게 빠졌습니다. 10년물이 16bp 하락을 하면서 3.56으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도 21bp 빠지면서 4.25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에 꽤 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 넘게 빠졌고요. 네. 유가는 약간 강보합, 그리고 천연가스는 약보합, 구리, 금, 비트코인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금도 한 1.8%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나 뭐 금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도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이제 빠졌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그널인 것 같고요. 국채 10년물이 이제 3.56이 됐네요. 국채 2년물이 4.25. 그런데 페드의 정책 금리는 지금 4.5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페드가 과연 2월달 그리고 3월달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5%대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도 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18개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 섹터 쪽으로 보시면 뭐 헬스케어나 산업재 자유소비재 그리고 아래 금융이 있는데 예. 이 18개의 종목 중에 대체로 금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재, 소비재 등의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금융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네. 익숙한 기업은 이제 머크 예. 그리고 헬스케어죠. 그리고 산업재 이제 캐터필러, 네. 굴삭기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 이런 회사들이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빅테크 쪽 동향 좀 살펴보시면 애플이 3.7%, 아마존도 3.6%, 그리고 엔비디아 4.2% 크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뭐 장 중에는 그 중국 쪽에서 테슬라 자동차 가격 인하 뭐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좀 약세로 시작을 했었다가 나중에는 다 회복을 하면서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메타도 2.4% 상승을 했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1%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 쪽으로 종목들 살펴보시면 JP모건이 한 1.9%,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 그리고 블랙록이 크게 올랐습니다. 5.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뭐 GM이나 푸드 다 2.6%씩 정도 상승했는데 YTD로 보시면은 GM이 한 6.8%, 그리고 포드도 8% 정도 오르면서 약간 그 내연기관 차들은 좋았었던 모습인데 반면에 이 스타트업 전기차들 루시드 YTD로 한 7%, 리비안도 YTD 한 11%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쪽이나 헬스케어도 지난주에 뭐 다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에너지 쪽도 일제히 좀 상승을 했고 리오프닝 쪽도 좀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네. 리오프닝 쪽에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금융 다 합쳐서 카니발 크루즈가 이제 네. YTD 해봐야 지난주 한 주간 수익률이 4일입니다. 4일밖에 안 됩니다. 네. 14.14% 올라 있는 모습이고 델타 에어라인도 9.65%, 라스베가스 샌즈 7%,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6% 이렇게 올라 있고 반면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한 6에서 11% 정도 보이고 있고 금융에서 이제 블랙록이 4%대 그렇게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방어주고 좀 도망가 있는 섹터였던 헬스케어는 다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쪽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표된 경제 지표들 살펴보시면 ISM 서비스업 PMI가 49.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55였고 지난달이 56.5였는데 크게 둔화됐고요. 그래서 위축 국면으로 또 들어서게 됐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네. 그리고 또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12월 달 비농업 고용이 22.3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20만 건이었고 지난달이 25.6만 건이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컨센은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1번은 비농업 고용 추이고요. 사진 2번은 이 비농업 고용 안의 세부 내용입니다. 이 세부 내용 쪽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 헬스케어 쪽이 한 7.4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이쪽도 한 6.7만 건, 건설에서 2.8만 건 이렇게 등등등 이 진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소 K면 67,000. 예, 67,000입니다. 예. K는 1000입니다. 그러니까 예. 1000. 네. 예, 67,000. 67만 건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67,000이라고 했어요? 예, 67,000. 예. 그래서 요 진한 파란색 부분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뭐 인포메이션 뭐 정보 쪽에서는 한 5,000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뭐 프로페셔널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이쪽도 한 6,000건 정도 감소하면서 합쳐서 한 11,000건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가 6.7만 건, 그러니까 67,000건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기 이 안에서도 세부 항목을 텍스트로 써놨습니다. 이 푸드 앤 드링킹 플레이스스 뭐 이쪽이 한 2.6만 건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어뮤즈먼트, 뭐 갬블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이쪽이 한 2.5만 건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쪽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고용이 이쪽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비농업 고용에서도 서비스 관련된 고용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사진 3번 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당 네. 평균 임금 상승률 MOM으로 0.3%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가 0.4%였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YY가 4.6%로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5%였고 지난달 수치가 4.8%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도 다 하향 조정이 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원래 그 MOM 상승률이 0.6%라고 발표를 해줬는데 이번에 네. 수정되면서 0.4%라고 수정이 됐고요. 아, 지난달 예, 수치도 수정이 됐네요. 네, 더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YY 상승률도 지난달에 5.1%라고 발표를 해줬는데 네. 이번에 수정이 되면서 4.8%로 수정이 됐고 발표치도 4.6%로 수정치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2%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발표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 4번은 이제 그 가계조사 실업률인데요. 이번에 실업률이 3.5%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더 낮게 나오면 좀 안 좋은 거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사진 4번을 같이 봐주시면 이번에 그 민간 비기간 노동 인구가 2.65억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민간 노동 인구가 1.65억 명으로 되면서 경제 활동 참여율이 62.3%로 좀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계 조사의 이 취업자 수가 1.59억 명 정도가 되면서 전월 대비 71.7만 명 증가가 했고요. 실업자 수는 572만 명 정도 되면서 지난달 한 600만 명보다 실업자 수가 한 28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이 사진 5번을 봐주시면 가계조사에서 발표를 해주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그리고 멀티플 잡 홀더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규직이 11월 달에 한 13만 2,300명에서 12월 달에 13만 2,299명 이렇게 되면서 이게 그 단위가 여기도 K입니다. 그래서 뒤에 0이 3개 더 붙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게 한 -1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파트타임도 한 67.9만 명 이렇게 증가를 했고 멀티플 잡 홀더스도 한 37만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번에 고용이 파트타임이나 멀티플 잡 홀더스 등으로 인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긴축에 대한 우려나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되면서 고용이 더 좋아진 것으로 경제에는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참여율도 개선이 되었고 연준에서 우려하던 서비스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 둔화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실업률까지 더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둔화됐고 경기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면서 경기와 물가에 대한 불안을 좀 동시에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시장을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그런 영상을 제가 쭉 다 보거든요. 다 보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나 보는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시장이 보통 경제 쇼크가 오면서 굉장한 이제 리세션이 그냥 보통 리세션이 아니라 이제 하드 랜딩에 가까운 리세션이 오면서 실제로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빠지는 현상, 이런 걸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금리를 인상을 멈췄을 때 그리고 금리를 내렸을 때도 주가가 더 올라갔던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례가 이제 2019년 사례인데 다들 이제 2019년 사례는 쏙 빼고 얘기를 해요. 쏙 빼고 2019년 사례랑 과거 두 번의 쇼크가 있었던 2008년이나 2001년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용이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안 좋았지만 고용이 탄탄하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가는. 왜냐하면 그 경기가 그렇게 큰 쇼크 없이 아주 건전한 조정을 받으면서 네, 당시에 금리만 낮춰줘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딱 그런 현상이에요. 네, 고용 시장이 탄탄하면서 물가는 잡혀주는 네. 네,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2019년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느낌을 사실 좀 받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 총재들의 발언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총재는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에너지나 식품에서 새로운 인플레 위협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바킨 총재는 19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이런 방향성은 올바른 모습인데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다만 그 긴축의 강도는 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수요 둔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타임렉이 있다.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금리 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최근 인플레 데이터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긍정적인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고 변동성이 크다. 임금 상승률 여전히 높고 그리고 여행이나 여가 헬스케어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이런 서비스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사진 6번에 그 현재 CME 페드와치에서 올해 네. 금리 인상 확률을 좀 살펴보시면 2월 달에는 25bp 인상 확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25bp 인상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 좀 동결을 하다가 12월 달에 다시 25bp 인하를 하면서 최종 금리가 한 4.5에서 4.75 수준을 올해 금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CME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이 부분만 보더라도 참 시장은 지금 이 페드워치대로 그대로 움직일 거다라고 그걸 믿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10년물 아까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저렇게 못 갈 건데 라고 이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모든 걸 CME 워치랑 그 다음에 페드의 점도표대로 시장을 그대로 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이제 막 끼워 맞추기식 그 다음 시나리오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2월 3월 갔을 때 지금은 75, 66으로 이제 5%가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5%로 가는 게 확률이 툭 떨어지고 4.5나 뭐 4.75에서 멈추는 거로 됐을 때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특징 종목 잠깐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판매 가격을 또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본 모델 3를 한 13.5% 인하하면서 원래 26만 5,900위안에서 22만 9,900위안으로 인하를 했고요. 또 기본 모델 Y는 10% 정도 인하를 하면서 기존의 28만 8,900위안에서 25만 9,000위안으로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나 수요 둔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약간 중국 정부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상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테슬라 일단, 중국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또 인하를 한 거네요. 네, 한 번 더 인하를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에도 반등은 돌아오지만 전체 연초 대비해서도 여전히 8% 이제 빠져 있는 모습이고 테슬라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몇 마디 말씀드리면서 이제 약간 우려감이 과도하게 이제 반영된 가격인 주가인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가려면 확실하게 이제 판매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이제 숫자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테슬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체 섹터 자체가 이제 가장 약한 섹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 왜 이번 반등에 소외되고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차 전체적인 뭔가 센티멘트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맥도날드인데 지난 금요일 한 2.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이 있었고요. CEO는 조직 개편 그리고 감원을 4월 3일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하고 있고 감원 규모는 현재 미정이라고 합니다. 직영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매출이 팬데믹 이후에 21년 더 증가하면서 121년 정도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와이월 한 9.5%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CEO는 매장 수는 늘리고 메뉴도 간소화하고 자동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직원 수는 계속 줄이고 매장 수 늘리고 이런 자동화 기술 계속 더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원 소식 같은 경우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발표가 되면 이후에 더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가 지난 금요일 날에만 7%가 넘게 올랐습니다. 7.3% 올랐는데 여기는 월간마다 그 매장 매출 증가를 발표를 해줍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6.7% 나왔고 컨센서스 5%를 상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달 증가율이 4.6%였는데 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다가 이번에 12월달에 매출 증가율이 크게 잘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7.3% 반등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코스트코 우리가 자주 이용을 하시고 명품 기업으로 생각되는 기업인데 매출 증가율이 6.4%나 그렇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주간 경제지표 예정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오늘에는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화요일 날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이게 일정이 그 스웨덴 중앙은행 쪽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중앙은행 쪽이어서 뭐 미국 연준의 이런 긴축과 관련된 발언은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약간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수요일 날에는 뭐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CPI가 발표됩니다. CPI YY가 컨센서스가 6.5% 지난달이 7.1% 이렇게 잡혀 있고요. 컨센이 6.5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컨센서스는 5.7% 지난달이 6%이기 때문에 CPI나 코어 CPI 모두 지난달 대비해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참고하시면 되고 미시간 내 소비자 신뢰지수가 60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달이 59.7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함께 발표해주는 단기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CPI 지표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PI가 뭐 가장 중요한 수치잖아요. 네. 예. CPI 이거 잡겠다고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고 이 CPI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나올까 2월 3월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조금 남들은 다 1Q를 안 좋게 보지만 저희가 이 1분기 시장을 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월달 3월달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뭐 유가가 130불 찍었던 게 3월 7일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월 3월로 가면 갈수록 그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금리 인상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데이터를 제공했던 이 CPI가 갈수록 3월까지 뭐 3월뿐만 아니라 계속 작년 6월달이 9.1로 최고치였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고 효과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히려 6월달까지 CPI의 최고점을 찍었던 6월달까지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작년 기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CPI가 좀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금융주랑 항공주가 항상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유나이티드 헬스, JP 모건 델타, 뭐 시티, 웰스파고, 블랙록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4분기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이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